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번엔 진짜 끝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집 팔아야 하나요? 올해 5월 9일 지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요즘 정부의 정책 분위기상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 종료가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특히 2026년 5월 9일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로 어떤 선택이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세무법인 유련의 이훈영 대표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분위기부터 짚어보기. 세무사님,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드릴게요. 이번에도 또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정말 많죠? 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애매한 표현도 아니고 여지를 둔 발언도 아닙니다. 이번엔 연장 안 한다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럼 5월 9일 이후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세금이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양도주택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의 30%를 가산하며 기본 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효세율이 최대 82.5%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 세금이 어마어마하네요. 우선 양도세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부터 정리해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란 어디이며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 조정 대상 지역이란 정부가 부동산 투기 등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규제 목적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서울, 강남 등 4개 구에서 2025년 10월 16일 재지정하여 현재는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 등 12개 구가 현재 기준 해당됩니다. 그러면 2주택 이상 보유 시 1주택을 양도하면 무조건 중과세에 걸리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내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이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핵심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가 중요하군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 중과세 대상인가요? 입주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던데. 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합니다. 양도세법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그 성격을 주택수 계산 시에는 카운트하나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권리양도로 봄으로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지정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세금 및 금융권 대출 등 간략히 중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요 지정 효과는 조정 지역과 투기 지역으로 구분하여 주택담보대출 등 세금, 전매, 청약, 재건축 정비 사업 등에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1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다주택자 중과 규정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기본 세율의 20에서 30%까지 세율의 가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울러 위 내용을 근거로 조정 대상 지역 10년 보유 및 거주를 가정으로 하여 3주택까지 세금 효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주택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계산 방법에 따른 12억 공제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80%가 적용되어 양도세가 4천만 원 정도이지만 다주택자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장특공제 배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보시는 양도세 부담 비교표와 같이 2주택은 9억 원, 3주택은 10억 원의 양도세 부담으로 급격히 세부담이 세금 폭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주택자 조정지역의 경우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이 무시무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하거나 향후에 양도하게 되는데 2026년 5월 9일 이후 그 단계별로 세부담 정도를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기본 세율은 1%에서 3%이지만 조정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에 따른 세부담이 발생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는데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2주택 이상은 9억 초과분에 대하여 2주택은 0.5%에서 4.5%까지의 기본 세율을 3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5.0%의 세율을 조정지역 여부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이 6%에서 45%까지 있는데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은 20%, 3주택은 30%를 기본 세율에 가산하여 적용하므로 양도세가 급격히 세금 폭탄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절세 전략상 다주택자 입장에서 주택을 양도할지 아니면 증여 또는 상속까지 보유할 등에 대하여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무사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A씨 사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 두 채 보유. 취득가액 약 6억 원. 양도가액 약 16억 원. 한 채 매도 예정으로 양도 차익은 10억입니다. 이분이 가장 고민한 게 언제 팔아야 하느냐 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중과 없음 기본세율 적용. 세금 약 3.9억. 2026년 5월 10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과 20% 가산. 세금이 약 6억 원 발생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같은 집인데 세금이 거의 2억 차이네요. 실제 사례 두 번째, 증여하면 절세일 줄 알았는데요. 요즘 특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애한테 증여하면 되지 않나요? 네, 정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례 보시면 생각이 확 바뀝니다. 사례를 소개하면 B씨, 아파트 세 채. 그중 한 채 시가가 14억이고 취득가는 5억인 아파트를 자녀 한 명에게 증여 검토. 먼저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율 40% 적용하면 약 3억 8천만 원의 증여세가 과세되고 취득세 중과세율 12%에 따른 취득세 약 1.7억 발생. 즉시 세금만 5억 5천만 원 발생합니다. 네, 이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팔았을 때보다도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체 가족 기준으론 절세가 아니라 과다세금 선납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는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돈이 나가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세 번째입니다. 그럼 반대로 아예 안 파는 게 나은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바로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례를 소개하면 C씨, 수도권 아파트 두 채. 입지 우수, 임대 안정. 양도 차익 각각 8억.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 적용. 세금 한 채당 약 4.8억. 총 9.6억. 안 팔고 보유하고 상속으로 승계. 상속 시 양도세 없음. 취득가액 시가로 승계. 배우자 공제 및 일괄 공제 활용. 상속세 실부담. 약 3억에서 4억 발생. 이건 정말 충격이네요. 팔면 손해인 구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상담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모든 집을 무조건 팔 필요는 없습니다. 팔 집과 안 팔 집을 구분하세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 어떤 집은 지금 파는 게 답이고, 어떤 집은 증여하면 손해고, 어떤 집은 아예 안 파는 게 절세입니다. 이렇게 정리되네요. 네, 정확합니다. 양도세 중과는 세율 문제도 있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구조 선택의 문제입니다. 2026년 5월 9일,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할 날짜인 것 같습니다. 네, 2주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중요합니다.
전략에 따른 결정은 미리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양도세, 절세 솔루션은 세금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전략에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